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월 28일 수요일 오후 6시 18분 비트코인 현재 1억 2,870만원대로 단기적으로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 2주간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올라간 기간과 떨어지는 기간이 조금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산 모양을 그리면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온 부분은 조금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자면 이 정도 빠진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조금 바닥을 다지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갈 만한 자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요 자리에서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 지지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밤 미국 시간으로 이제 1월 28일이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새벽 4시에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로 동결. 이번에도 저번처럼 금리를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워낙 이제 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그 폭 자체를 조금 서둘렀다.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26년도 들어서는 그 템포를 조금 낮출 수 있지만 그래도 이번 연도도 한 두세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번 FOMC에 이어서 이번에도 금리를 조금 동결하는 쪽으로 가닥이 거의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금리 동결, 금리 발표 이후에 뭔가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자리는 어느 정도 이제 그동안의 비트코인이 보여줬던 행보에 의거했을 때 나름 바닥권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될 자리가 반드시 좀 있죠. 원화 기준으로는 이제 1억 6,356만원 이전의 저점들을 어느 정도 좀 훼손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와주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롱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지만 요 자리의 저점은 좀 손절을 잡고 반등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랬을 때 단기적으로 반등이 그래도 1억 3,600만원대 정도까지의 반등은 조금 노려볼 만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완전히 이제 최고점은 1억 4천 정도 여기도 보시면 막히고 여기도 막혔어요. 뚫긴 했지만. 그래서 그 정도의 반등은 노려볼 만 하지 않나. 요 정도 노려볼 만 하고 그나마 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면 어쨌든 저점을 또 높이고 고점도 여기서 높여놨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조금 지켜가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자리에서 그래도 저점과 고점을 조금 높여주는 흐름으로 가다가 이제 마지막 발산빔이 그래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한번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희망사항을 우리가 가질 만한 이유로는 뭐 비트코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박스 하단에 와서 단기적으로 다시 박스 상단을 치러 가는 그런 반등을 노려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전통적으로 금값이 꺾이는 순간에 비트가 반등을 합니다. 특히나 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금은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지는 그 기간이 보시면 과거에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14달, 13달, 14달 지금 14달째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 자리를 기준으로 보면 아직 조금 더 기간이 두세 달 더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요 자리 기준으로 지금 14달인데 지금은 이전에 이제 최고점 기준으로 14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두고 봤을 때 두세 달 정도 조금 바닥을 기다가도 이런 식으로 랠리. 그러니까 금이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비트코인이 이런 식의 랠리를 펼쳐줬다. 그게 이제 과거 패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금값이 어느 정도 내려가야 비트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금 일단은 일봉을 보겠습니다. 금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천장을 뚫고 계속 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을 이으니 쭉 보시면 이 추세선에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 결국에 이 이격을 이런 식으로 좁히러 내려온단 말이죠. 그럼 금이 이런 식의 조정이 나올 때 비트가 강세를 볼 수 있다. 그 측면에서 봐도 비트는 지금 바닥이다. 이렇게 조금 추론을 해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 4시간 봉을 조금 보시게 되면 그나마 조금 더 희망적인 시그널이 좀 보이는데 자 금 4시간 봉입니다. 이번 4시간 봉이죠. 이 최근 4시간 봉이 지금 윗꼬리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정확하게 시간 봉으로 또 확대 해설을 해서 보시면은 17시에 윗꼬리를 찍고 지금 좀 빠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18시 기준으로 봤을 때 음봉으로 좀 빠지고 있어. 그럼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지금 이 구간이 금값의 어떤 이제 피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5,311달러. 정말 금값이 이제 하늘을 천장을 뚫고 치솟았는데 다만 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영원한 상승은 없고
다만 이제 올라가더라도 조정을 줄 수 있는 그 정도 자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금값이 이 정도로 치솟았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피크다. 살짝 이제 마지막 좀 피날레 빔일 수도 있다. 그럼 여기서 금값이 이렇게 빠지는 구간에서의 비트코인의 상승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이 만약에 이 4시간분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음봉 출현하고 이런 식으로 쭉 꺾이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부터 이제 비트의 반등이 또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밤 FMC를 기점으로 해서 비트가 어느 정도 올라준다라고 한다면 이제 금값이 어느 정도 좀 빠지면서 이제 비트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동시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봉입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다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또 노려볼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와 비트코인의 이제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죠. 같이 움직이는 관계에 또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요 정도 자리까지의 반등은 나올만 하거든요. 250에서 300 정도 이런 식으로 한번 반등은 나올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요런 차트로도 우리가 비트의 반등을 조금 점쳐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지금 뭐 코스피 코스닥도 올라오고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맨날 이제 매번 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스닥도 지금 어제 S&P 500이 또 이제 최고치를 갱신을 했죠. 이제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4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곧 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기술주들을 밀어 올리면서 S&P 500은 또 최고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기조를 조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안에서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들만 조금 소외가 되어 있다. 다만 그 사이클은 이제 금값이 꺾이는 순간부터 비트가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그런 사이클이 곧 이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더리움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월봉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1월이 다 끝나가죠. 1월도 31일 토요일자로 이제 1월 월봉이 마감이 되는데 쭉 내려오고 나서 그러면은 이더리움이 여기서 짠짠 2달을 이제 바닥에서 횡보를 했어요. 여기도 보시면 2달을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하락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을 지금 지지를 이런 식으로 2달을 하게 되면은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 다음 달에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주는 그런 경향이 과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도 패턴상으로 봤을 때 바닥으로 내려오고 나서 2달 횡보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위쪽으로 이제 발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4,000달러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내려오고 나서 2달 이제 횡보를 했다라고 한다면 과거 패턴상 위쪽으로 그럼 뭐 조금 빠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2월달에 위쪽으로 50%를 들어 올리는 그 정도 반등도 노려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1월 달에 찍은 저점이겠죠. 2787을 딱 손절을 잡고 어느 정도 레버리지를 좀 써서 진입을 이제 상방으로 이제 반등을 노리고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50% 정도 쏴주는 그 정도 반등도 조금 기대를 할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진입을 하면은 요 정도 손절 감안하고 위쪽으로 40%에서 50%가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한번 배팅을 해볼 만한 그런 저점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물론 가야 이더리움이 가는 거겠지만 저는 그 방향성이 오늘 밤 FMC를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충분히 조금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트코인도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 최후의 바닥 지점이 여기 저점이죠. 여기를 깨면 안 되죠. 여기 저점 높여고 여기도 저점 미세하게 높이고 여기서 고점도 높였는데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84450 바이낸스 기준 84450만 지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여지도 있다. 여기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렸는데 내리고 저점을 한 번 더 내렸다가 결국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지만 이 86K가 여기를 뭐 주말간에 한번 탁 깼다가 또 이런 식으로 갈 여지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84450까지는 열어두고 84450을 깨면 안 됩니다. 여기를 깨면은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갈 수 있는 길은 이 월봉 보시면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밑에 이제 대형 추세선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또 공간을 메우러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듯이 아직까지 공중에 좀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이런 식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다가 더 올라가든지 꺾이든지
그런 식의 그림이 나와주기 위해서는 84450은 지켜야 된다. 최후의 바닥 지점이다. 지켜줘야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84450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행히 뭐 아직까지는 84450 근처에 조금 이격이 있으면서 잘 좀 지지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 지켜주면서 웬만하면은 저점 높이는 게 좋아요. 저점 이런 식으로 높여가면서 가야 그 다음에 또 고점 찍었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번에 97.9K까지 찍고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가면은 이번에 나온 하락을 뚫고 바로 이렇게 가냐, 이거보다는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한번 막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롱 잡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비중 줄였다가 한번 꺾이면 여기서 또 비중 조금 크게 들어가서 조금 상방을 크게 노려보는 전략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늘 FOMC 이제 금리 결정하면서 위쪽으로 방향 나와주는 게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충분히 변동성 나올만 하죠. 지금까지 쭉 2주 동안 내렸기 때문에 이제 다시 쭉 이제 올라가는 그림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알트들도 좀 꿈틀꿈틀 되는 게 뭐 요런 솜니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쭉 이제 올라갈 때 이런 자리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기서도 손절 잡고 위쪽으로 좀 볼만하다 했는데 갔다가 오히려 다시 다 내려왔는데 내려오고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들도 바닥권에서 지금 꿈틀대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요런 지토 같은 경우에도 쭉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서 지금 상당한 거래량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업비트에서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 바닥에서 누군가는 사고 누군가는 판다는 거예요. 거래가 굉장히 이 가격이 싼 지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냐? 이 싼 가격에서 결국에는 사는 세력들은 결국에는 이제 메이저 세력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매집이 일어나게 되면 위쪽으로 어느 정도의 반등도 노려볼 만한 그런 흐름들, 그런 거래량들이 지금 알트들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조금 긍정적인 부분일 수가 있어요. 이런 아반티스 같은 경우에도 쭉 주봉 보시면 쭉 내려오고 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고 차트를 눕히면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 다 끝나고 눕히다가 올라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흐름을 조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알트들에게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보여지고 있다는 점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특히나 바닥을 그리고 아직 제대로 이제 펌핑이 안 나온 이런 코인들은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 노미나 같은 경우에도 펌핑을 한번 주죠. 그리고 지금 쭉 떨어졌어요. 그럼 이 한 번 펌핑으로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이 밑에 구간에서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거를 한 두세 번 정도 반복을 할 수 있어요. 솜니아 같은 패턴이죠. 솜니아도 보시면 왔다 갔다를 하죠. 이런 식으로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세력들이 왔다 갔다를 하면서 조금 이때 산 개미들을 어느 정도 털어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미를 털면서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결국에는 이제 본 펌핑을 좀 세게 줄 때 왔다 갔다 다 털어내고 본 펌핑을 좀 세게 주는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런 노미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죠. 그냥 이 정도는 손절 잡아야 됩니다. 14.6은 그냥 딱 손절 잡고 롱 진입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은 14.6 손절 잡고 위쪽으로 또 25, 27 가면 팔고 내려면 또 사고 팔고 조금은 홀딩해서 좀 크게 보고, 다만 여기는 깨면 안 됩니다. 여기 저점 14.6 정도는 지켜줘야 위쪽으로 좀 펌핑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알트들도 조금 비슷한 그런 추세에 있는 코인들이 많아요. 아반티스 이런 것도 여전히 주봉상으로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알트들을 이제 우리가 주봉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사실 이제 뭐 몇 달 전부터 바닥이긴 했지만은 바닥을 오래 이런 식으로 쭉 끌고 가면은 결국에 추세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추세들로 다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봐도 어느 정도 알트들도 이제는 조금 바닥을 조금 확인을 끝나가는 끝물 구간이다. 바닥이 조금 끝나가고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뭐 카이트 같은 경우에도 쭉 조금 살짝 이제 올라가는 흐름 보여줬고, 조금 좋게 볼 수 있는 바닥권에서 좀 확실하게 거래가 조금 많이 터진 요런 지토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것도 진입을 한다 그러면 손절가가 명확하죠. 저점 446원은 무조건 손절을 잡고 상방으로 봐야 된다. 다만 이제 상방을 조금 높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요 자리까지 쭉 떨어지고 횡보하면서 바닥 깨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매집해서 다시
올렸을 때 1,900원 정도까지의 상승도 노려볼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살짝 좀 레버리지를 써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저배로 잡아도 상당히 조금 큰 폭의 수익, 그러니까 위쪽으로 지금 진입해도 거의 뭐 200% 가까이 조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노려볼만 하죠.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100불 200불만 들어가도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터졌을 때 뭐 5배 정도만 롱을 쳐도 1000% 수익은 10배 정도는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겠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토나 지금 아반티스, 노미나 요 정도는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알트들도 아마 조만간에 뭔가 좀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국에는 이제 모든 알트들의 대장 이더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먼저 출발을 쫙 해줘야 그 출발한 주말부터 알트들을 자발트들이 조금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들에게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2월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조금 메이저 알트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솔라나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솔라나도 월봉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쭉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쭉 올려놓고 내렸다가 또 올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솔라나도 지켜줘야 될 자리가 지금 명확하죠. 아무리 여유 있게 이 솔라나 손절가를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50원 143050은 좀 지켜줘야 됩니다. 여기 뚫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 공간이 좀 밑에도 뚫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지키고 다시 위로 이렇게 좀 꺾어주는 그런 방향성이 좀 필요한데,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도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서 웬만하면 143,000원 정도 지켜주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면 그래도 28만원대 정도까지의 반등, 그 정도는 좀 노려볼 만한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조금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도 찍었지만 이렇게 올라가고, 지금도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 이제 올라가는 패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의 흐름이 솔라나도 등장을 하려면 결국에는 비트 이더가 가줘야 됩니다. 솔라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거 비트 이더가 가만히 있는데 솔라나만 올라간다, 그런 그림보다는 비트 먼저 쭉 가주고 그 다음에 이더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솔라나를 필두로 한 다른 알트들도 올라가고, 그런 흐름이 조금 더 이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흐름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2달 횡보했기 때문에 가장 좀 이상적인 흐름, 여기 2달 횡보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2월에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위험 구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만약에 금값이 지금 구간이 이제 피크 구간이고 약간 이제 오버슈팅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비트의 사이클을 노려볼만 하거든요. 다만 이렇게 쭉 내려오고 나서 이평선 타고 또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금은. 그럼 이 이평선에 어느 정도 근접한 수준까지 금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대략적으로 이 4,800선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추세 이런 식으로 또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추세 살리면 여기서 또 비트가 맥을 못 추리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금이 반등할 것 같은 구간에서는 비트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금도 너무 이제 위쪽으로 치솟았기 때문에 이 각을 어느 정도 다시 좀 정상화 시켜주는 이 조정 기간이 길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기간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길었어요. 어떻게 보면 금은 사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금이나 나스닥 미국 주식의 역사는 그냥 끊임없는 우상향이거든요. 다만 그 각도 자체가 이번에는 조금 너무나 과도하게 가팔랐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각을 그렇게 세우진 않았어요. 나스닥 주봉 보시면 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서 뭐 S&P는 500은 최고점 뚫었지만 나스닥은 아직 최고점을 어제는 못 뚫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흐름을 이제 쭉 이어갔을 때 좀 서서히 이렇게 식으로 올라가다가 나스닥도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죠.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쭉 가파르게 올리면 여기가 이제 피크, 그 다음에 조정,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금은 이미 이 정도 피크를 찍었기 때문에 금은 지금 이 위에 가 있다. 그러면 금값이 여기서 조정이 나올 때는 굉장히 세게 나올 그런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파르게 오른 만큼 조정도 세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그 센 조정 안에서 비트코인은 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충분히 내려온 다음에 금이
다시 반등할 기미를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또 이제 비트 비중은 좀 줄이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값이 그동안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면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고 돈이 많이 몰린 것도 맞지만 항상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금을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부터 이제 쭉 샀는데 진짜 이 정도 올랐으면은 세력도 익절하고 싶거든요. 그럼 여기서 익절하고 그 돈으로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비트나 이더에 조금 들어가서 단기적인 또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사이클 매매를 세력 입장에서는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금을 사러 들어간다? 이거는 굉장히 아무리 돈 많은 세력이다 하더라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오히려 금 지금 차트 보면은 좀 숏을 잡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기는 그런 구간이에요. 확실하게 숏을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금 숏을 진입한다? 그러면은 이 자리 현재 일봉상의 저점이죠. 5157 딱 깨지면은 이 고점을 손절을 잡고 여기를 손절을 잡고 여기 깨졌을 때 진입을 하는 거죠. 숏을 여기도 보시면 요 자리 깨지면서 쭉 빠지죠. 그럼 여기 고점 손절을 잡고 숏을 진입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노릴 수가 있는 그런 흐름도 충분히 숏 세력들 입장에서는 지금 금의 이제 숏 포지션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노려볼 만한 그런 차트를 지금 그려놓은 게 맞기 때문에 세력들이 또 어느 정도 익절을 하면은 떨어질 게 예상이 된다 그러면은 뭐 소액으로라도 금 숏 포지션을 오픈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따져봤을 때 금이 빠지면서 비트가 올라가는 흐름 이제는 조금 또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나. 그리고 그 시간이 2, 3, 4 요 정도 구간은 우리가 조금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활발한 변동성과 반등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날씨도 춥고 저도 감기가 걸렸지만은 여러분들 감기 항상 조심하시고 따뜻한 차 많이 드시면서 그렇게 겨울을 나시면 어떨지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